안녕하십니까. 피노키오 팩토리 대표 한태경입니다. 오늘 스타트하는 현장이고요. 오늘 뭐 가구 철거, 그 다음에 샤시 실측하고 가스 배관 철거하고 뭐 간단한 철거 정도 진행될 거고요. 점검하러 왔습니다. 항상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상 있는 계획처럼 그냥 세우지만 꼭 셀프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계획을 잘 세워서 공정 순서 및 이런 것만 잘 설정을 해도 충분히 공사 셀프 마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보실까요? 여기 뭐 이건 삼성산 주공 아파트인데 여기는 이제 목 파티션이라 요거는 철거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20층이라 스프링클러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 고가 이 위로 18cm 이상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을 거실, 안방, 나중에 변경돼서 다이닝으로 쓰게 될 작은 방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천장 고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 뭐 배관이라든지 드레인 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설을 할 때 굉장히 뭐 간섭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적어요. 어쨌든 배선에서 시스템 에어컨에 설치될 위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배선에서 어디로 나와서 어디에다가 드레인을 놓고 그 다음에 어느 쪽에다가 실외기를 설치할 건지 여부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가설을 해놔야 나중에 저희가 목상 작업 들어가서 배관 가릴 부분들, 간섭되는 부분들 이런 거를 잘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스템 에어컨 팀하고 협의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빈박스 기존 우물이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 들어갈 자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간접 박스를 조금 얘보단 조금 더 키워서 살짝 뭐 키워서 여기다가 간접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에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부장님이 샤시 실측 중입니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부장님 뭐 특별한 거 없죠? 네, 네. 좋습니다. 실측 좀 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도어라든지 이런 스펙, 문틀 스펙이 조금 이제 기존 틀을 살려서 리폼하기가 좀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예. 뭐 2000년대 초반 그런 문틀은 여기 지금 메인 문틀하고 지금 여기도 이제 문선 마감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여기 이제 도어 다리 부분이 문틀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2000년 초반에는 이런 것들, 이런 도어 다리들이 따로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서 스펙이 괜찮으면 기존 틀을 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 틀을 살려서 이제 리폼을 하기는 어렵고 문틀까지 다 탈거를 진행한 후에 다시 현장에서 문틀 제작해서 문틀 세우고 네, 마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 9mm 문선 마감을 할 거예요. 벽면이 좀 좋진 않네요. 여기 벽지 뜯어내면 보일 텐데 여기가 많이 울퉁불퉁해요. 잠시만요. 조금 제가 한번 봐보죠. 여기서 이제 문틀을 뜯으면 일단 틀하고 신설돼서 들어갈 문틀. 자, 9mm 문선의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이 문틀을 뜯어내고 여기서 이제 합판이라든지 코합판에서 벽 두께에 맞춰서 얘를 시공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요 면이 깨끗해야 9mm 문선이라는 게 잘 나옵니다. 우리 그 앞전 방송에서 그 도배 우리 반장님이 송 반장님이 설명했던 대로 뭐 그런 건데 그래도 그런 게 무조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잡힐 수는 있지만 기존에 이제 벽을 이제 석고보드라든지 이런 벽 기초 작업을 안 한 상태에서 9mm 문선 마감 치려고 하면 기존 베이스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문틀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나중에 퍼티 매기고 이렇게 할 때까지 해서
뭐 우레탄 폼이라든지 이런 충진제로 잘 이제 잡고 이제 시멘트 퍼티부터 메인 이제 핸디코트까지 싹 신경을 써서 해야 기존에 보드 쳐서 마감한 9mm 문선하고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9mm 문선이 여기서 이렇게 삐져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요 뜯은 걸 좀 설명해 드리면 9mm 문선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코너 부분에서 도배가 마감이 끝나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벽면이 고르지 않으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떠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이게 일정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요 문틀 세우고 도어다리 됐을 때 이 기존 베이스가 깨끗해야 마감이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이제 뭐 사실상 면을 치는 것보다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초 작업할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충분히 기존 베이스에서도 비용을 많이 추가하지 않고 9mm 문선 마감을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콘센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콘센트 겉에 이제 플레이트가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 요 안에 이 돌출되어 있는 이건 뭐냐면 콘센트 보조대라는 겁니다. 이게 왜 있냐? 자, 예전에 구축 아파트들은 이 벽 속에 매립되어 있는 박스 자체가 요즘 스펙의 콘센트 뭉치랑 깊이라든지 이런 뎁스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게 지금 완벽하게 매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보조대를 사용하는 거고, 요거를 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렵습니다. 자, 다시 얘를 띄고 안에 있는 박스를 떼고 다시 요즘의 스펙에 맞는 박스를 다시 심어야 다시 매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비가 생각보다 조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콘센트를 이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립되게 박스를 이제 뭐 매립되게 저희가 박스를 묻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튀어나왔는데 왜 여기는 들어가 있죠? 이런 질문 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는 밖에 외부 쪽에 계단실이 돼 있어요. 여기는 기존 기초 단열벽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박스가 묻히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돌출이 안 돼 있어요. 안방에 좋은 예가 있는데, 안방에 옛날 스펙의 콘센트, 얘는 매립돼 있죠. 얘에 맞춰서 돼 있기 때문에 요즘 박스가 들어가면 이 뭉치 자체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매립이 안 된다는 거죠. 현관 중문은 위에 탈착하고 이렇게 사선형으로 마감 지을 예정입니다. 어차피 이 파티션은 날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도어는 약간 좀 심플한 디자인으로 해서 마감 칠 예정이에요. 뭐 한 가지 하자면, 이거 사선 마감할 때 문이 너무 좁아져도 안 되기 때문에 문 사이즈, 사선 뒷문이라든지 신발장 간섭이라든지 이거 생각해서 문 사이즈를 잘 뽑아야 됩니다. 최하 문 개방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나중에 뭐 짐 들어올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문 개방했을 때 한 900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죠. 여긴 욕실이 한샘에서 이제 뭐 시공한 욕실입니다. 사실 이게 철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이거 냄새가 많이 나요, 철거할 때. 어쨌든 여기는 한샘 욕실은 기본 보드 이제 이런 보드 시공되어 있으니까 보드 다 떼어내고, 바닥도 마찬가지로 다 탈착하고, 다시 원상태 타일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이건 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쵸, 타일이 아니죠. 타일인 줄 알았어요. 언뜻 봤을 때. 타일이 아니에요. 얇은 게 한 6mm 되는 이제 뭐 플라스틱 계열의 이런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재는 뭐예요? 바닥재는 한 3T, 2T 정도 되는 장판 비슷한 거다 보시면 돼요. 네, 이런 륨 같은 거 잘 안 뜯어지는데 펼쳐서 요 하수구, 그 다음에 변기 밑에 들어가는 이제 뭐 오수관 그 부를 제외하고 이렇게 보드 시공해서 실리콘 마감해서 한샘이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철거를 완전 철거하게 되면 철거를 2번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철거팀의 고충이죠. 여기 하나 더. 지금 기존에 한번 리모델링 할 때 기존 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앞선 타일을 덧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안에 있는 기존 타일까지 좀 제거를 하고 다시 뭐 보드를 치든 마감을 치는 게 조금 더 뭐 공간감이라든지 이게 낫겠죠. 이런 부분은 사실 철거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아마 여기는 뜯어내면 이 뒤에 석고보드 면까지 같이 뜯어질 겁니다. 그래서 탈착을 한 후에 꼭 다시 단열 확인해서 보강까지 하고 그 다음을 마감을 쳐야 크게 뭐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쪽은 탈착하게 되면 나중에 충분히 뭐 단열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왜냐면 이쪽에 보일러실도 있고 이쪽에 이제 공용 비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단열을 해주셔야 나중에 이쪽에 이제 결로가 안 생겨요. 뭐 이거 뭐 대충 써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나중에 주방에서 이제 결로가 생기는, 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마감을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도시가스 이것도 철거하는 거예요? 그쵸. 가스배관이 없어. 나중에 여기다 가스를 놓을 게 아니라 인덕션 놓을 거고, 인덕션 놓게 되면 사실상 얘가 너무 투박하게 들기가 싫기 때문에 밖에서 가스 계량기 위쪽에서 이쪽에서 탈거하고 여기서 이제 충분히 가스가 새지 않도록 작업을 해놓고 얘는 그냥 깨끗하게 철거하시는 게 낫겠죠. 네. 계획 세워놓은 주방 구성 스펙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정리를 다 해놓고 차근차근 현장을 진행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현장이 마무리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안녕.